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64만원입니다. 764만원 해서 오늘은 플러스 40만원입니다. 이런 날은 조금 기쁘죠. 아, 최근 들어서 그나마 수익이 좀 괜찮게 나온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9월달 계속 빌빌거리고 있다가 오늘 한 방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700만 원에 맞춰갖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64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고 나서 나중에 혹시나 여유가 되시면 댓글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도 있고 최근에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너무 이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마시고 너무 자극적인 표현 쓰시면 보고 나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그냥 조금 표현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건 관계없는데 단점을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지적할 때 표현은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제가 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전업 투자를 했었습니다. 장사하다가 목욕탕을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탕 하면서 제가 40만 원인가 가지고 주식을 처음 입문했어요. 그때 종합지수가 최고치 올라갔을 때 그때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접했다는 얘기는 그게 꼭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갔다가 그 당시 때 목욕탕 이제 정리하게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주식에 손을 댔었습니다. 근데 이게 늪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 빠지신 경험이 있는 분이나 혹은 지금 빠지고 계시는 분이나 혹시나 앞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신다면 일단은 냉정하게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 그게 제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어가고 나면 완전히 모든 걸 잃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벗어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추방당하게 되죠. 다 잃고 나면. 이건 이제 제가 도박판 예를 자꾸 드는데 도박판 심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사람들하고 고스톱도 쳐보고 포커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이게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했기 때문에 뭐 돈을 잃고 따고 이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포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포커 치더라도 다 치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돈 딴 사람이 밥을 삽니다. 기분 좋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이틀 동안 밤새우고 나서 최종적으로 딴 사람은 뭘 했느냐면 그냥 딴 돈 갖고 밥 한 그릇 샀는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미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하니까 또 뭐 진짜 일명 말하는 도박으로 생각하실까봐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이 주식판의 심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돈을 잃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전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잃게 되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잃고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고 나면 다 잃고 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다 잃고 나서 빠져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경험했던 거는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버스비 없어가지고 집까지 걸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바닥을 쳐다보면서 걷습니다. 혹시 돈 떨어지는 거 있는가 싶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거 웃기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무턱대고 막 하다가 보면 처음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그 미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한테 한 100만 원 있으면 한 2, 300만 원 배팅을 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증권사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 도박판에 방 빌려주는 사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방 빌려주는 사람 보면 바람잡이 하죠. 뒤에서 먹을 거 사다 줘놓고 그 돈 잃는 사람 있으면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이제 고리에 이자를 띄죠. 그럼 이쪽 사람만 밀어주고 저쪽 사람만 밀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되면 다 끝나고 나면 그 하우스 주인만 돈 벌고 나머지는 다 거지 돼갖고 밖에 나갑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주식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 있는 이런 애들이 수수료로 다 챙겨 먹고 그 이쪽으로 한번 뛰었다가 저쪽으로 한번 뛰었다가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그 단타를 유도시키죠. 그럼 막 샀다 팔았다를 막 합니다. 그냥 진득하게 하나 사갖고 꾸준하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막 그 여론을 조성해갖고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돌아서 갖고 팔아야 됩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걔네들이 또 그렇게 하죠. 막 사야 된다는 방송을 하면서 자기들이 막 사갖고 끌어올립니다. 그럼 욱 따라오면 또 저 위에서 막 팔고 이런 게 주식판입니다. 도박판하고 비슷한 생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판에서 몰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구독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제일 괜찮았던 게 처음 출발이 서현이와였던 것 같은데요. 자, 서현이와가 어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침에 제가 이걸 추가로 120만원 더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그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사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죠. 그럼 보신 분이 같이 따라서 하면은 이거는 또 먹히는데 제 방송은 장 끝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 모든 유튜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종목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나면 내일 이 종목이 쭉 올라갔다 쭉 빠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그 방송 했던 사람들은 자기 했는 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20% 예를 들어 만원 갖다 칩시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꼬리 달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쭉 해서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면 처음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갈 때 그 사람 말이 맞았네 싶어서 샀는데 내려가 보니까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손해봤는데 방송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걸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세연이와 같으면 오늘 몇 프로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그게 한 10 몇 프로 갔겠죠. 한 15% 수익 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송 듣는 사람은 알 길이 없죠. 그 사람이 진짜 올라갈 때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 말은 항상 맞죠. 근데 내가 따라서 하는데 나는 왜 계속 손실이 날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구독자분한테 직접적으로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을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좋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내일 됐을 때 상황이 딱 그렇게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이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맥커스라는 종목을 잡아서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오늘 매매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맥커스를 제가 얼마 잡았냐면 7,310원에 잡았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7,31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러냐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요거 매수해놓고 재난지원금 받으러 동사무소 갔다가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 제가 이거 오늘 재난지원금 받으러 안 갔다면 아마 여기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쯤에서 팔았거나 팔고 나서 올라간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근데 재난지원금 갔다가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팔았습니다. 제가 매도했는 가격이 맥커스 팔았는 가격이 8,280원에 팔았어요. 8,280원이니까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재난지원금 받으러 가갖고
재난지원금도 받아오고 또 여기서도 또 수익 나서 상당히 오늘 좋은 그 하여튼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종목이 좋다는 걸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 종목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제가 모르죠.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제가 이렇게 쭉 등록해놨는 종목들이 이 테마별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거든요. 그럼 제가 한 9시 반쯤 되면 오늘 두서없이 그냥 막 이야기할게요. 9시 반쯤 되면 이렇게 넘깁니다. 하나씩 넘기는데 쭉 가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쪽에 뭐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 막 혼조세죠. 그럼 이럴 때는 웬만하면 여기 종목은 안 건드립니다.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건드리면 이제 이런 종목 아침에 조금 수익이 높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일부 이제 매매를 하고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그대로 쭉 가다가 여기 딱 왔는데 매크스가 딱 이렇게 그날 아침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 이 상태였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가. 그래서 이게 이제 1.8 올라갔다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위로 솟구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아침에 쭉 끌어올렸다가 눌립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상한가 가는 경우는 진짜 특이하게 아주 큰 호재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놔버리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방향을 잡아서 이 점을 돌파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아서는 이 부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꽤 괜찮다. 이런 이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잡게 됐습니다. 제가 잡을 때 이제 항상 이렇게 하죠. 아침에 쭉 보다 보면 반도체 쪽에 오늘 괜찮나 싶어 봤는데 이건 반도체 쪽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해외 증시 보시면 두섭시 그냥 이야기도 다 잘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독일 증시도 뭐 그냥 그렇고 다우지수도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버려갖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그 다음 나스닥도 별로 안 좋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안 좋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딱 눌렀는데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도체 쪽에 뭔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 중에 딱 봤는데 얘가 아침에 한 6%인가 한 10% 정도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길래 괜찮겠다 싶었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이 종목을 분석을 해봐야 되죠. 제가 분석하는 건 간단하게 합니다.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외국인이 어느 정도 건드리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럼 뭐 무난하죠. 지금 최근에 특별한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 많이 사갖고 있어도 안 좋아요. 얘들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딱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나오죠. 스토리지 등 해갖고 이게 빈메모리 반도체 이쪽 나오면 왠지 되게 끌립니다. 그리고 땡면가 500원짜리고 뭐 대충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보는 거죠. 유동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900만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이 유동 주식수가 별로 안 되네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세력이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물량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쭉 당겨 보니까 뭐 하는지 보니까 뭐 빈메모리 어쩌고 저쩌고 해놨습니다. 그럼 실적이 어떠냐 여기가 이제 가장 포인트거든요. 딱 봤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이 거의 이런 현상인 종목들만 거의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줄 꺼놓고 이 선 넘어가면 사고 저 선 넘어가면 팔고 여기에 집중해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 실적을 먼저 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돈 잘 버는 회사가 최고죠. 그래서 실적 딱 보니까 매출이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과거는 볼 필요 없죠. 2020년도 상황을 일단 보면 매출이 한 870억에 영업이익이 95억에 당기순이익 81억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1분기 2분기 보시면 지금 거의 300억대 정도 나오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4하면 1200억 정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1분기만 보면은 알 수 없지만 1분기 2분기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영업이익 보시면 90억이니까 벌써 전년도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순이익 보면은 146억이거든요. 2분기까지 했는데 작년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돈을 지금 상당히 잘 벌고 있다, 많이 남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1분을 딱 봤는데 여기서 이 모양이죠. 눌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네. 반도체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네 싶은데 오늘 밀어 올리니까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이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잡은 겁니다. 여기서 잡으면
눌릴 때 못 견디니까요. 눌리고 나서 돌았을 때 이때 잡는 게 낫죠. 그럼 잡고 나누니까 끝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팔은 이유는 왜 팔았냐면 일봉으로 띄워놓고 보면 앞쪽 고점까지 선에서 거의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찍 상한가 들어가 버렸다면 여기쯤에서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가갖고 쭉 갔으면 내일 갭으로 뜨니까 가지고 있었을 건데요. 여기서 밀려버렸거든요. 그럼 이거 마지막에 세력이 이제 어쨌거나 상한가 맞춰보겠다고 기를 쓰고 땡겨 올리는데 못 넣었거든요. 그 못 넣으면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한가만 집어넣으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그런 이제 방식도 있거든요. 상한가 집어넣었으면 내일 갭 뜰 때 한 5% 먹고 나오려고 들어왔는데 미수 풀 배팅 했는데 상한가 못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야. 끝까지 이제 못 맞춘 거죠.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하러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죠.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노렸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확률보다 못 들어갈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다. 오늘 들어가갖고 10% 들어가고 30% 했으면 20% 먹었죠. 20% 먹었으면 충분하다. 하루 수익 치고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좋다는 건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저도 어제까지는 이 종목이 좋을 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는 순간에는 구독자분한테 제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장 끝나고 나서 지금도 제가 방송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고 저 종목이 어떻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자고 나서 내일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방탄소년단 영상 자꾸 보다가 아미들이 자꾸 눈물 흘리고 팬덤하고 방탄이 서로 간에 시너지가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열렬히 지지를 해주니까 그 힘으로 방탄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그 힘으로 아미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미들이 감동을 느끼니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갖고 증폭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 이거 저한테 큰 돈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 겸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들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또 그러고 뭐 댓글에 어떤 의견 주시면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해가 또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 또 방송에 참고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작용을 해야 같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냥 이 종목 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 한번 사볼까 이래갖고 이제 샀다가 손실득 봐버리면 에이 손들이 나지 따라 했다고 손실 봤네 이러고 이제 등 돌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각자만의 매매 노하우를 개발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은 경험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 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에 다 한 번씩 매매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의 어떤 패턴은 좀 어느 정도 아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전해드리는 것까지니까 그걸 보시고 매매할 때 구체적인 사고 파는 결론은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싶고 제가 방송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뭔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하고 주로 이제 반응 올 때는 보면 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실 때 주로 이제 강렬하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 또 저는 또 아닌데 그래도 막 화가 나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반박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들으면 또 기분 나빠져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아니다 하고 해버리면 비판하신 분이 또 되게 또 화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침묵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앞부분의 서두 부분에 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좀 되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에다가 오늘 한 번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방송할 때 조금 참고를 해서 뭐
이렇게 변화를 줘보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 소통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저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성공해갖고 투자로 돈 많이 버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뭐 무슨 여기 다른 건 없죠. 무슨 뭐 명예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의견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그 BTS가 밑바닥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아미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지금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제대로 보여드린 게 없는데 꾸준하게 해갖고 나중에 가면 손들이 나지. 참 옛날에 그 빌빌거리고 그 맨날 그 돼지 열병 관련주만 사고 있다가 우리 아들도 종목 이야기하면 항상 저한테 그 종목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 이 부분을 하도 제가 많이 하니까 바로 뭐 돼지 열병 관련주 이렇게 나오고 남북 경협주하고 종목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그런지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살짝은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달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벌써 20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지난번 미정씨가 하락을 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에 그 전날 혼조세였죠. 근데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예상이 예를 들어서 뭐 5.4였으면 발표된 게 5.3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죠. 근데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낮게 나온 게 아니죠. 5.4나 5.3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고 그게 5.4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5.4라는 수치가 그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생겼던 그 수치가 5.4라면 요번에 나온 게 5.3이니까 그 말은 그렇죠. 예상보다는 5.4를 예상했는데 5.3이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작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5.3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높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 긴축 우려감이 돼갖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그 논쟁에 또 접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하게 되면 지수는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름 좀 긍정적이었던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최근 들어서 제가 일본 증시 놀려봤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어저께 봤는데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증시도 여기서 막 그 침체 위기 그랬는데 지금 고점에 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쪽 방향으로 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위쪽 방향으로 본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상승 방향으로 가는 이게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수만 뭐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종목만 잘 선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랩지노믹스하고 서현이와하고 태경BK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태경BK는 오늘 이익 실현했습니다. 나빠서 판 게 아니고 태경BK 보시면 탄소 중립해가지고 오늘 한 2% 정도 올랐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 실현해버렸던 이유는 다른 쪽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제가 뭘 했느냐 하면 아침에 서현이와를 추가로 더 잡았어요. 이거 얼마에 잡았냐면 오늘 매매했는 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드리면 서현이와를 8,470원에 추가로 잡았어요. 아닌데. 이건 매도고, 그렇죠. 매수는 아침에 했으니까. 서현이와를 7,940원에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5분봉입니다. 7,940 이것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갔다가 밀리고 나서 다시 돌릴 때 이때 잡은 거죠. 7,940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을 겁니다. 내려왔다가 돌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 똑같죠. 이 매커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매커스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눌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빠지면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버리면 오늘은 꽝이 됩니다. 근데 밑으로 안 가고 버티다가 위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간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에니아도 여기서 쭉 올렸다가 밀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꽝인데요. 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관련주 쪽이 다 하락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빠지고 있었고 서현도 빠지고 있었고 아침에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눌렸죠. 눌리고 있는데 얘만 혼자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위로.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서현이가 지금 그 자꾸 테슬라 쪽 언급도 되는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언급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다른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 올라갔다 꼬리 달린 날 그게 없죠. 윤석열 관련주는 올라간 모습 자체가 없는데 얘 혼자서 올라갔다가 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관련주가 이날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할 때 자동차 부품줄에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매물대에 받쳤는데 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이 다 뒤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 잘못 왔다 해가지고 이제 뒤로 쭉 밀리니까 이때부터 세력이 끌어올리는데 던지는 사람들 놀래가지고 윤석열 테마로 들어온 사람들 던지니까 뒤로 밀리니까 그 매도 압박으로 꼬리 달고 내려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물린 사람도 손절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죠. 그래서 갭으로 또 누르죠. 누르다가 오늘 방향을 돌리는 이 부분을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 쪽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혼자 움직이고 있죠. 윤석열 관련주 다 빠지는데 얘 혼자. 얘하고 서현탄메틀도 약간 올랐는데 얘는 실적적인 면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현이가 가장 좋아 보이니까 얘 혼자서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게 이제는 윤석열 관련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해서 여기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잡고 나서 그 다음 여기 올라왔을 때 이때는 못 팔았어요. 이때는 못 팔고 워낙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요쯤에서 팔았을 것 같아요. 400 얼마 8천 여기서 팔았겠군요. 8,460원인가 이쯤에서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현아 잡고 나서 8,470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이때 쭉 올라갔을 때 그 워낙 빠르게 쭉 빠져버려갖고 못 팔았고 그 다음 다시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서 8,470원이니까 여기쯤 왔을 때 요렇게 해서 또 올라가려면 이 꼬리 다는 거 이거 자꾸 보이면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자꾸 던지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못 끌어올립니다. 웬만큼 돈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밀릴 것 같아서 여기서 일부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추가 매수했던 부분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랩지노믹스가 오늘 또 조금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슈마시스는 잘 못 올라가는데 랩지노믹스는 에이비온 이 종목 그 지분 투자했다는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확진자가 어제 발표된 게 2080명입니다. 다시 2000명을 돌파해버렸는데 지금 시간에 어제보다 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 경기는 어차피 망쳤다는 얘기죠. 서울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이 지금 150명이나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이 따라가고 있죠. 그럼 서울 경기만 있다가 인천 옆으로 확산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충청도 쪽도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된다면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그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간다고 다 내려가면 그 감염돼 갖고 검사 못 안 하고 있는 무증상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웅 내려가고 가족들 모이면 또 같이 모이죠. 뭐 하느냐 밥 먹습니다. 명절이니까 전 부쳐놓고 뭐 음복 한잔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웃음꽃을 피우죠. 그러면 코로나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퍼뜨릴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주 중에 그나마 이 랩지노믹스가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추가로 또 그 단타 견점으로 한번 잡았었습니다. 이거 매매한 거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랩지노믹스를 32,200원에 잡았네요. 추가로 32,200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릴 때 이때 잡았을 거예요. 32,200원 요쯤에서 잡았을 것 같으네요. 요쯤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또 일부 이익 실현하고 뭐 다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만 보여드릴게요. 그 랩지노믹스는 200만원 갖고 인데서 100만원 추가로 더 잡았다가 다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추가로 좀 이렇게 해갖고 했고요. 그 다음 스에니어는 다 이익 실현하고 나서 다 팔고 나서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새로 잡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도 200만원을 추가로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확산세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지금 이 랩지노믹스 올라가는 거는 확진자 숫자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사주를 1,000억인가 매수한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호재로 올라가는데 자가진단 키트에 같이 묶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 SD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이런 관점으로 휴마시스도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밀렸죠. 이만큼. 그래서 이거에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종목 특징이 누를 때는 주구장창 누릅니다. 여기서부터 저도 여기서 올라갈 때 상한가 한 2번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밀릴 때 손절 해가고 손절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짧게 손실이 엄청나게 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갈 때 또 한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누를 때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죠. 근데 상황이 호전돼 갖고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한 방에 확 들어 올려 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를 일단 2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빅텍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남북경협주 쪽을 계속 좋아하다가 오늘 갑자기 빅텍을 매수해버렸어요. 보시면 남북경협주가 아침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버리고 나서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저께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는 그거였습니다. 무슨 그건데 여하튼 쉽게 말하면 미사일인데 그냥 이렇게 삥 날아가는 미사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발사하고 나서 빅텍이 별로 안 오르고 남북경협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침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에서도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오늘 미사일 발사하기 전입니다.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그래도 대화를 계속 하겠다.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어젠가 발사했었죠. 이걸 그냥 별로 악재로 생각 안 하는 식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올라갔는데 오늘 발사한 건 조금 다르더라는 얘기죠. 오늘 발사한 거는 제가 뉴스를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선거 있죠. 이 함경도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서쪽 편에서 발사를 해갖고 동해 쪽으로 쏴버리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일본 측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뭔가 발사했을 때 항상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상의 발사체인가요? 이 표현도 참 특이한데 미상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거기에 원통을 크게 씌워갖고 원통에서 날아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안 부르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연장 로켓을 크게 만들었다 이 개념으로 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럼 대북 제재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근데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그냥 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실험을 하니까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 해갖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쏜 게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쏜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쏜 거는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내륙 쪽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쏜 거는 일본으로 봤을 때는 자기 나라를 일본을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핵 공격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빅텍을 잡았는데요. 물론 매수하고 나서 약간 내려와 버려갖고 손실이 조금 생긴 한 0.89%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매물이 많아갖고 좀 눌린 것 같은데요. 오늘 발사한 저 부분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발사였다라고 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빅텍을 매수한 이유는 어젠가 아ren가 어저께 샀죠. 샀는데 그거 쏜 건 탄도미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반응이 그러면 괜찮다 뭐 신경 안 쓴다 이래버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러면 너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진짜 탄도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 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뭐죠? 그거 원자로 지금 연변 쪽에 원자로 가동했죠. 지금 가동했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가동하고 있고 지금 핵 개발 쪽으로 지금 정상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핵 협상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거는 너가 핵 포기하고 북한이 핵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라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핵 포기한다는 말을 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핵 포기라는 말 하지 말고 협상하러 그냥 와라. 안 그러면 우리가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 너가 대화로 우리 쪽으로 오기 전 핵 이야기 안 하고 인권 이야기 안 하고 대화하러 나올 때까지 계속 도발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것 같은, 쐈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여기서 자꾸 쏘면 만약에 쏘는데 반응이 없으면 나중에 ICBM 발사 쪽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니 아니면 잠수함에서 쏘는 SLBM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날려버리면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대화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북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전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대화는 하는데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대화하자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주 긴장감이 극도로에 달하는 어떤 상황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대화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얘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빅텍을 그것도 자그마치 200만원치나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충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한 이야기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방송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기투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서현과 서현이한데요. 오늘까지 나온 뉴스를 들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시면 애니 능률 한 1% 정도, 한 2% 정도 빠졌죠. 덕성도 그렇고 서현도 그렇고 빠졌습니다. 이 서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빼고 윤석열 관련주가 한 2%대 한 3% 정도, 2% 정도 보면 되겠네. 한 2%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홍준표 관련주는 대장님 경남스틸이 3.3%, 한국선제 4%, DSR 이제 얘는 안 좋으면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유동 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를 때도 쉽게 올라가지만 팔 때도 안 받아주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확 빠지면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윤석열 관련주보다 조금 더 빠졌는데 뭐 그거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3일기업공사하고 이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관련주인데요. 이건 오르는 게 오늘 뭐 지지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금 지지율에서 일단 밀리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 김웅 의원이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서 김웅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이 유승민 의원 쪽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게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좀 그렇고요.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인 동신건설도 밀렸고,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인 부국철강도 밀렸는데 이건 뭐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일단은 윤석열하고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재명이나 이낙연 관련주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지지율 조사를 지금 계속 들어보면 홍준표 의원도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를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대1 구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야권에 누가 나오더라도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자영업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자영업자 작년 재작년 4월달에 제가 가게 마지막 폐업함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죠. 했는 거는 이럴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코로나만 있는 것 같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이 자영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자영업자는 경영자 쪽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사장으로 분리해버리고 밑에서 일하는 편의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을의 입장으로 보호받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자꾸 올라갑니다. 코로나가 터져갖고 2년 동안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최저임금이 또 올라갔죠. 이게 비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해서 자영업자가 요번에 극단적 선택하신 분도 그렇죠. 월급 다 줘보고 나니까 자기 집 다 넘기고 빚내가지고 월급 다 주고 나중에 돼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자영업자가 지금 더 어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만히 있으면 적자가 안 나는데 자영업자는 가만히 있으면 월세가 1,000만원, 2,000만원씩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잘 되는 사람은 떼돈 벌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바뀌기 어려운 구도, 이 현 정부의 구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내려가면 노동계에서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현 정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이 정부사에서. 다음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총리가 와도 코로나가 더 확산돼갖고 자영업자가 더 죽어도 최저임금은 올라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봤을 때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죠. 갑자기 자영업자인 을의 위치에 있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니까 갑이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한다는 거는 구조가 안 맞다 해서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부분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는 시점에 그 당시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때 야당 후보가 이제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이런 쪽에 치는데 영국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야당 후보에 개를 내놔도 당선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무슨 말이야? 야당 후보가 개란 뜻이 아니고 분위기가 하도 여당 쪽에 안 좋기 때문에 야당에 아무나 내놔도 무조건 이기는 분위기다 해서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재현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느낌에. 코로나는 안 잡히고 있죠. 자영업자는 힘들어지고 있죠.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 돈 푸는 건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빚입니다. 빚내 갖고 돈 주고. 오늘 저도 지원금, 저희가 가족이 5명이기 때문에 그건 125만 원을 카드로 받아왔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오늘 모처럼 또 생전 가지 않던 빵집 들어가서 빵도 사와가지고 점심을 빵으로 먹으면서 와 이렇게 참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빛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걱정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야권 쪽 후보가 강할 것 같다.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윤석열 홍준표 부분에 윤석열 전 총장 방송에 나와갖고 요즘 얼굴 비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억수로 되게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요즘 도리도리 부분을 좀 고쳤느냐 이렇게 이제 면접할 때 그때 물었는데요. 기자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막 이야기하다가 딱 멈추고 나서 뭐였냐면 내가 봐도 도리도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솔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리도리라고 놀리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든지 도리도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쓸 건데 그냥 하다가 내가 봐도 좀 많이 심하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소탈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고발 사주 이것도 지금 좀 보니까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발 사주 그 제보했는 사람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도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또 거듭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제가 어제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손준성하고 김웅 의원이 친하니까 둘이서 속닥속닥해서 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손준성도 아닌 것 같고 김웅 의원이 뭔가 그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살짝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그 키는 김웅 의원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조사하면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직접 지시를 하거나 이런 정황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손준성하고 김웅하고 가까운 사이고 이 문서가 손준성이 만든 문서다. 팩트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갖고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하고 손준성 검사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걸 또 이제 팩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은 팩트가 맞는지 몰라도 이걸 합치면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해갖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금 난 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거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뭐냐면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박지원 원장이 그 개입한 것이 아니냐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내가 그 윤석열 총장 그 안주 뭐 이런 거 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꼬리 밟으면 막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식으로 터트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 까불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건 국정원장의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야당 그 후보를 박살 내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윤석열 총장하고 친하고 우리 술도 많이 마시는 사이인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술까지 마시면 친한 사이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상가집에 갔을 때 그 얼굴을 마주친 적은 한 2번 있는데 그것도 마주 앉아서 술 먹은 기억은 없다. 그럼 혹시나 내가 같이 술 먹은 게 있으면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윤석열 총장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거든. 그 당시 때 같이 동석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지금 궁지에 몰려갖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냥 이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제보자 쪽에서 뭔가 헛다리 짚고 이상하게 흘러간, 그리고 제보했는 그 뭐 텔레그램 뭔가 제보했는 자료 제출했는데 거기에 그 원본을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니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일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출한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보하는데 뺄 거 다 빼고 딱 그 핵심적인 그것만 뽑아 갖고 제보한, 이거는 그 자료 제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방송이 되게 길었습니다. 좀 길어서 다 들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길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의견을 좀 남겨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